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민경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열처리와 근관 세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처리는 나이타이 파일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걸 이해하자면 나이타이 파일의 역사에 대해 조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나이타이 파일은 형상기억합금이라고 많이 불립니다. 그런데 혹시 이 나이타이 합금이 언제 개발되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어디서 개발되는지 아시나요? 이 나이타이 파일은 흥미롭게도 미 해군 연구소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네이발 올디넌스 레보레토리라는 곳에서 1959년에 윌리엄 부엘러 박사에 의해서 처음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죠, 생각보다. 그래서 이 파일이 이제 놀라운 형상기억 합금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각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일이 개발된 지 10년도 안 돼서 한 치과의사가 관심을 갖게 됐는데, 바로 아이오와 대학의 교수로 근무하던 안데르아센 교수님이 이 합금의 개발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서 1968년에 교정 치료에 이것을 이용하고자 아까 말씀드린 부엘러 박사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 와이어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이 와이어가 결국 교정 치료에 혁명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근관치료 분야에는 이제 1988년에 드디어 이제 도입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 개발된 파일은 이렇게 슈퍼 일래스틱, 초탄성을 가지고 있어서 구부린 다음에 바로 스프링 백 이펙트, 즉 다시 툭 튀어오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형상 기억 능력이라 해서 굉장히 이제 좋은 장점이 이제 되었습니다만, 근관 치료에 사용할 때는 너무나 이제 플렉서빌리티가 떨어진다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했죠. 그래서 개발된 것이 바로 열처리 방법입니다. 그 열처리 기법은 바로 나이타이 합금의 결정 구조에 좀 차이가 있다는, 그 두 가지 결정 구조가 있다는 것에 기반합니다. 즉, 오스테나이트라는 페이즈가 있고, 그것이 어떤 응력이나 어떤 열을 받게 되면 R 페이즈라는 중간적인 단계를 거쳐서 말텐사이트라는 페이즈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스테나이트 페이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슈퍼 일래스틱, 좀 굉장히 탄성이 강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말텐사이트는 굉장히 플렉서블하고 탄성이 적은, 그러나 부드러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처리 방법을 이용해서 파일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부드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실온에서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나이타이는 온도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게 되면 상이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실온,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실온에서 말텐사이트 상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열처리를 하게 되면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색일 수도 있고, 파란색일 수도 있고, 보라색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나이타이 합금도 온도에 따라서 말텐사이트 페이스를 보이기도 하고 오스테나이트 페이스를 보이기도 합니다. 전형적인 이 M와이어인 프로테퍼 넥스트도 실온에서 이렇게 초탄성을 보입니다. 이렇게 구부렸지만 다시 바로 돌아오는 이런 스프링백 이펙트를 보이죠. 하지만 온도를 굉장히 낮춘다면, 이렇게 엔도 아이스 같은 걸 뿌려서 온도를 낮추면 말텐사이트 페이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물론 온도가 올라가니까 다시 펴지는 오스테나이트 페이스가 되겠죠. 이렇게 오스테나이트가 되는 온도를 바로 오스테나이트 피니싱 템퍼러처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 레시프록 블루 같이 열처리가 된 파일들은 이게 실온에서도 이렇게 말텐사이트 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지고 이렇게 원래 그 형태를 계속 유지하죠. 하지만 이것도 온도를 낮추게 되면 더 말텐사이트 상이 올라가서 더 구부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더 많이 구부러지는 말텐사이트 상이 증가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을 온도를 급격히 이제 토치를 이용해서 올리게 되면 바로 오스테나이트 상이 됩니다. 이 레시프록 블루의 오스테나이트 피니싱 템퍼러처는 프로테퍼 넥스트보다 좀 더 높게 되는 것이죠. 프로테퍼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VDW 로테이트도 마찬가지로 말텐사이트 상을 가지고 있어서 실온에서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겠죠.
그래서 좀 더 플렉서블하고 낭창낭창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내려가면 더 이제 그런 마텐사이트상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오세나이트 상으로 변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온에서 이 열처리된 파일들은 마텐사이트 상과 오세나이트 상이 동시에 존재하며 마텐사이트 상의 존재로 인해서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오세나이트 상인 파일과 마텐사이트 상인 파일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렇게 바닥에 쳐보면 이렇게 오세나이트 상인 파일들은 그냥 다시 펴지면서 돌아가지만 마텐사이트 상인 파일들은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온에서 미리 구부러지는 이게 플렉서블한 파일들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바로 액세스가 좀 더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플렉서블에서 좀 더 낭창낭창한 장점 이외에도 이렇게 그 하악 대구체 근심 근관 같은 경우는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죠. 하지만 미리 구부리기가 가능하다면 이렇게 접근이 좀 더 용이해서 쉽게 우리가 근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마텐사이트 상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빡빡한 근관에 들 때, 특히 글라이드 패스 같은 거를 이제 형성하려고 작은 사이즈의 파일을 사용할 때는 이 마텐사이트 상이 너무 심하면 이렇게 구부러져서 잘 들어가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떤 파일 시스템들은 이렇게 마텐사이트 상으로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런 경우들은 좀 근관 형성하는데 좀 어려움도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댄스프라이 시로나에서 나온 프로테이퍼 얼티미트 같이 이제 많은 파일들을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글라이드 패스를 위한 파일은 이제 얇죠. 굉장히 스몰 사이즈인 파일들은 오스테나이트로 만들었습니다. 열 처리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근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좁고 만곡된 근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오스테나이트 상이 많은 파일을 사용하느냐, 마텐사이트 상이 많은 파일을 사용하느냐는 술자 여러분의, 원장님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는 것이 보다 성공적인 근관 형성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근관 세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근관 형성을 하더라도 우리 근관은 늘 세균의 공격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빈 공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근관이 세균에 오염되면 어떤 모습을 띠냐면 세균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군락을 이룹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제 더 심하게 말하면 자기들끼리 생태계를 이뤄서 필름, 막을 형성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데 이 바이오필름이 근관 내에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특히 이스무스나 이런 미세한 해부학적 구조에 들어가게 되면 좀처럼 우리가 이게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가 파일은 메인 근관에는 잘 들어가지만 이 이스무스나 이런 부가적인 곳에는 들어가기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관 세척이라는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치근단을 근단부, 중간부, 그리고 치관부로 나눴을 때 근단부의 해부학적 구조가 가장 복잡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근관을 충전한 후 투명하게 표본을 만들어서 촬영한 사진인데 놀랍게도 근단부 3분의 1에서 수많은 라테럴 캐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근관계는 우리가 파일을 이용한 기계적인 근관 형성으로만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관 치료에 바이블이 있다면 바로 이리게이션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근천부 3분의 1의 해부학적 구조가 가장 복잡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에이펙스, 근천부에 도달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특히 요즘에는 최소 침습형 근관치료라는 술식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질을 많이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관 형성의 양이 현저히 작아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근천부로 도달하기는 좀 더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근관 세정을 할 때 이렇게 MAOCL을 이용해서 세정을 하는데 시린지와 금속 니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리게이션을 합니다. 하지만 좀처럼 근첨에 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금속 니들은 굉장히 플렉서블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근관 어딘가 계속 걸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성된 근관에 27게이지, 우리가 많이 쓰는 27게이지 스테인리스 스틸 니드를 넣어보면 근관 중간부까지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NaOCl을 계속 이리게이션 해도 근천부까지 잘 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근관 세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발된 이리게이션 니들이 바로 이제 플렉서블 루트 커넬 이리게이션 니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합성 수지죠. 그래서 굉장히 플렉서블하고 그다음에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특히 이제 30게이지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렉서블하고 끝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서 나와서 세척 효과가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대표적인 제품으로 VDW에서 나온 에디플렉스 카놀라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 좀 더 깊게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제품이에요. 사실 같은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인데 이제 PD 덴탈이라는 데서 만드는데 이리플렉스라는 제품도 있고요. 또 댄스플라이 시로나에서는 트루나톰이라는 이제 가느다란 파일을 출시한 바 있죠. 그래서 그런 파일을 사용할 때 이리게이션에 용이하도록 트루나톰이 이리게이션 니들이라는 것도 출시한 바 있는데 같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디멘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니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근관 세척을 하면 우리가 충분히 근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것은 VDW 로테이트 25의 06으로 근관 형성을 한 후 이제 27게이지 니들을 사용했을 때는 잘 안 들어가지만 플렉서블 니들을 사용했을 때 끝까지 들어가는 것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니들은 이렇게 끝에서 강력한 세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렛지가 생겼을 때 세척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퍼프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니들로는 근단부에 강한 세척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플렉서블 니들을 사용하면 근처 끝까지 들어가서 강력한 세척 효과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바람직한 결과도 도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VDW 로테이트 파일을 이용해서 근관 형성을 한 후 이리플렉스를 이용해서 이리게이션 한 후 이제 충전하는 과정을 제가 시리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상악 7번입니다. 그래서 VDW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근관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업 앤 다운 모션을 이용해서 서서히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리게이션을 충분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05 테이퍼의 20번, 06 테이퍼의 25번을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근관 형성을 해줍니다. 근관 형성을 했다면 바로 이제 이리게이션을 이제 시행하게 되는데 플렉서블 이리게이션 니들을 사용하면 25의 06으로 프랩을 했더라도 충분히 에이펙스까지 도달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첨 끝에까지 충분히 이리게이션 효과가 발휘되는 것이죠. 이후 이제 컴핏을 한 후 이제 바이오세라믹 실러를 이용해서 주로 이제 근관 충전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바이오세라믹 실러가 출시됐기 때문에 싱글콘 테크닉을 이용해서도 효과적으로 근관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좁고 이제 만곡된 근관도 우리가 쉽게 근관 충전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충전을 한 모습입니다. 하악 치아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C-쉐입 캐널인데요. 만곡이 굉장히 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로테이트 15번 04 테이퍼를 이용해서 먼저 글라이드 패스를 잘 형성한 후 이제 프랩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C-쉐입 커넬 같은 경우는 메조 링구얼 커넬이 주요 이제 공략 대상이 되겠죠. 이리게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20의 05 테이퍼 파일로 또 파일을 링을 계속하게 됩니다. 여전히 업 앤 다운 모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프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넓은 이제 디스탈 쪽 근관들은 이렇게 좀 훑어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면 효과적으로 근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리게이션을 또 충분히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5의 06 파일로 이제 마무리를 해주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역시 디스탈 쪽 넓은 근관 쪽은 이렇게 훑어주는 형식으로 브러싱 모션으로 이렇게 해주면 효과적으로 근관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리게이션은 플렉서블 이리게이션 니드를 이용해서 근관 끝까지 근관 세척액을 도달시켜서 세척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세라믹 실러를 이용해서 충전을 하게 됩니다. 다소 복잡한 과정이지만 결국은 이제 잘 충전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근관 형성을 위해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적절한 글라이드 패스를 얻고 그 다음에 열 처리된 나이타이 파일을 사용하고 그래서 만곡을 잘 극복하고 그 다음에 플렉서블한 이리게이션 니드를 사용해서 근처까지 깨끗하게 근관을 세척한다면 우리는 훌륭한 근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